2년, 4년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언제 사기를 당한 걸까요? 맨 처음 계약 시점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이래서 불송치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하는데요. 전세 사기 고소장의 핵심은 날 바로 그 시점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진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몇 번이나 갱신하면서 2년, 4년, 6년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빈털터리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묵시적인 갱신이 계속 됐을 경우에 전세 사기 당한 것 같아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언제 사기를 당한 걸까요? 맨 처음 계약한 날? 첫 번째로 갱신한 날?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사기죄라는 것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한 날, 바로 그 시점에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그렇고 법원들이 나중에 피해가 얼만큼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속은 날, 속아서 돈을 건네준 날, 그날을 기준으로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고소장의 핵심은 지금 돈을 안 돌려줘요. 지금 보니까 경매로 집이 다 넘어갔대요. 이게 아니라 2년 전에 집주인이 능력이 없었다. 그때 내가 속았다. 그게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맨 처음 계약한 시점에 내가 보증금을 건네줬으니까 라고 하면서 맨 처음 계약 시점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이래서 불송치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하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는 임대인의 어떤 등기부 등본도 깨끗했고 신용도 좋았고 경매도 없었고 임차권 등기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지나고 4년 지나고 6년 지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렇다면 언제 사기를 당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계약을 했던 시점을 써내면 집주인이 그때는 내가 속인 게 없었지 않습니까?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최근입니다 라고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하신 시점에서 2년이 지나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시점을 고소장에 전세 사기를 당한 시점으로 쓰셔야 되냐면 묵시적으로 갱신을 했던 그 2년 전의 날짜를 고소당한 날짜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을 3번 했다고 칩시다. 최초 계약이 하나 있고요. 2차 계약이 있고 3차 계약이 있어요. 다 묵시적으로 그냥 보증금 증액도 안 했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는데 6년 차쯤 됐을 때 갑자기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집주인 집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그리고 우리 건물에 공동담보돼 있는 다른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다 떼봤더니 내가 2년 전에 계약할 때가 아니라 첫 번째 갱신했을 때 즉 2차 계약 때 4년 전 계약 때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확 나빠지면서 우리 건물은 지금 들어왔을 뿐이지만 다른 집주인의 재산들에는 막 압류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6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던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마지막 계약 3차 계약을 가지고서 고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2차 계약을 가지고 고소를 해도 되느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3차 계약이 최근에 한 계약이고 나는 그 계약 기간을 살고 있으니까 3차 계약 시점에 고소를 했다. 그럼 집주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상황이 나빠져서 당신을 속인 건 사실은 2차 계약 때인 4년 전입니다. 나 3차 계약 때는 계속 상황이 나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3차 계약 기간인 거는 맞다. 그렇지만 당신은 2차 계약 때 이미 임차인을 속였고 돈을 못 돌려줄 지경인데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그냥 가만히 넘어갔고 원래는 고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임차인에게 말을 안 한 것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례를 조금 바꿔볼게요. 2차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3차 계약에서는 집주인이 우리 계약서 완전 새로 씁시다. 자기도 좀 찔렸던 거죠. 보증금 액수 좀 낮추고 계약 조건도 바꿔요. 아니면 1년 계약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속은 것은 4년 전이고 지금 2년 전에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집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경제 상황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 집주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속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계속됐느냐 또는 완전히 신규 계약을 했느냐 또는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언제 나빠졌느냐에 여러 변수가 만나면서 이런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 사례에서는 전세 사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소 복잡한 쟁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시점, 언제 속았냐의 시점이 왜 중요하냐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증거를 도대체 어디 거를 수집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1차 계약 때 속아서 전세 사기가 쭉 유지가 되는 거라면 최초 계약을 했을 때 집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문자 카톡 그리고 그때의 집주인의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의 그 시점에 무슨 근저당이 들어왔네, 압류가 들어왔네, 재정 상황이 그 시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소해야 되는 속았던 전세 계약이
계약이 묵시적 계약을 처음으로 했던 2차 계약 때가 속은 시점이라면 그 시점에 주인하고 했던 얘기, 그 시점에 주인의 재력 상태에 대한 것이 증거 수집이 돼야 되겠죠. 내가 속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반드시 전세 사기가 되는 시점을 잡으신 다음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처음부터 구조를 짜서 그렇게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차기 성립이 된다고 이론 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본인 사항이 묵시적 갱신이 있다든가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세 사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든든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 사이트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